안녕하세요. 시안스쿨 스페인어의 보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2025년 1월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델레스란테스 모델로 강의 찍고 있었는데 벌써 25년 1월이 되었네요. 자, 우리 연초에 여러분들 보통 한 해 목표들 세우시잖아요.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선 델레 시험을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델레 강의로는 아도스랑 베우노, 베도스 레벨 주로 다뤘었는데 오늘은 세우노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세우노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고 시언스쿨 설문조사나 여러 후기에서도 세우노 강의 만들어주세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세우노 강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강의를 지금 원하시는지 의견을 좀 드려보고 반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우리 시언스쿨 스페인어에서는 어떤 강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래요.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시언스쿨 스페인어 수강권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레 세우노 레벨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티투토 스르반테스에서 제공하는 세우노 레벨 가이드를 보시면 수준 높고 광범위한 영역의 주제를 이해하고 감춰진 의미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유창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사회, 학문, 전문적인 분야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주제들과 관련해서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짜인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준원어민 수준으로 스페인어를 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 유형은 다른 레벨들과 마찬가지로 독해, 듣기, 장문, 회화 이렇게 4가지 영역 구성되어 있고요. 압도를 받는 기준도 동일합니다. 독해 장문의 첫 번째 그룹, 그리고 듣기 말하기의 그룹에서 2가지 그룹에서 그룹별로 각각 최소 30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온스쿨 스페인어에서 세우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강의를 원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해요. 한 번에 끝내는 델레 시리즈, 그리고 델레 세르반테스 모델로 시리즈 강의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험 대비 강의를 원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세우노의 문법 어휘, 세우노 독해, 세우노 장문 이런 것처럼 영역별로 좀 훈련을 하시는 강의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의 세우노 강의가 레벨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학습자분들이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에게 수강권 제공해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공부법에 대한 Q&A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시중에 세우노 레벨에 대한 교재나 학습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세우노 어휘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 암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우선 세우노의 모델로를 보면서 모르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좀 탈탈 털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어휘 및 유의어, 반의어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단어는 사회, 환경, 과학, 정보, 기술, 국제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모든 어휘를 다 검토를 해보셔야 하면서요. 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학술적인 정보나 지식이 다뤄지는 매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격식을 갖춘 문체, 동사, 수거, 표현법, 관용어구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휘는 당연히 실수 없이 내가 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해서 뉴스나 칼럼, 학술적인 정보 등에서 다뤄지는 어휘를 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미 국가 듣기는 여전히 잘 안 들립니다.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악센트가 이제 바리에다 리오플라텐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이 억양으로 내가 회화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좀 어렵게 다가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당연히 이미따르,
이미 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따라하기, 모방하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영어 같은 거에 이제 더 익숙하다면 영국식 영어, 영국식 발음에 대해서 흉내를 내고는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짧은 단어 같은 거를 재미삼아서 그냥 흉내내듯이 따라해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오디오 뉴스 같은 것의 문장 전체를 좀 들으면서 그 발음 그대로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모방해서 훈련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듣기 스킬에 있어서 가장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표현은 들리지만 내가 말할 수 없는 문장과 표현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자, 영역별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역별로 조금 다루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일단 독해 영역이 가장 중요하죠. 델레 시험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읽기 기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이 듣기 기능, 뭐 말하기, 쓰기 이런 식의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독해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랑 표현법은 꽉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훈련하시는 각종 뭐 유사 문제지, 세우너, 모의고사 등을 풀면서 모르는 어휘, 단어 이런 것들을 좀 문서로 정리해서 우리가 나만의 어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좀 잘하는 게 반을 쪼개서 한쪽에는 단어 쓰고 옆에는 뜻을 쓴다든지 혹은 우리말로 뭐 뜻을 안 쓰고 definition en español 쓰셔도 좋겠죠.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도 정리해서 좀 이렇게 리스트업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법 영역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뭐 관계사, 전치사 위주의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독해 영역에서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실제 시험이랑 같은 조건으로 문제를 좀 푸는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 따리아별로 시간이 절대로 한 15분은 넘지 않는 선에서 푸시는 훈련 필요합니다. 자, 우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관용어들이나 유의어들을 좀 모아서 자주 좀 읽어주시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스페인어 라디오나 중남미 라디오, 팟캐스트, 뉴스 오디오 파일 등에 대한 듣기 훈련을 항상 해주셔야 하고요. 스크립트 좀 암기하시는 것이 초반에는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쓰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된 문장 형식에다가 출제된 주제를 입힌다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내가 그냥 정말 나의 쓰기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되어 있는 문장을 거기다 좀 쓰고 나온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양식을 좀 만들어서 암기를 하셔야겠죠. 우리 듣고 쓰는 파트에서는 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모은 양식을 만들어서 내가 내용이 들리는 것을 그 안에다 좀 채워서 쓸 수 있게끔 이런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편지 쓰기 파트에서는 좀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또 있습니다. 단골 메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carta de presentación이라든지 무언가에 대한 뭐 부탁하는 거, 그렇죠? de petición, complain이라든지 클레임 이런 거 꼭 나오거든요. 이런 양식도 좀 따로 준비해 보시고 조언을 한다든지 무언가에 제안을 한다든지 이러한 좀 이 양식들, 내가 표현법들을 좀 달달 외워서 이것을 바탕으로 페르소날리사르 되어진 내용으로 좀 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하기 영역은 쓰기랑 좀 비슷해요. 각 과제별 말하기 구조를 좀 정리해서 템플릿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실 앞에서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준비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내가 빈 종이에다가 외워온 그 문장들을 좀 정리해서 그 순간에도 좀 외워서 내가 발표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하기 시험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별의 특성을 좀 내가 훈련을 좀 미리 해서 요 과제에서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감독관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시험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토론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그런 회화 시험을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드린 공부법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를 저희 시원스쿨에서 꼭 만나보실 수 있도록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 Nos vemos!